이런 상황에서도 지자체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는가 하면 대전 MBC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장.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대전 MBC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왜곡할 텐데 답하지 않겠다. MBC랑 얘기하면 나는 얘기 안 하겠다. 내가 말하는 거 왜곡한다. 라고 왜곡 없이 보도를 그대로 MBC가 했어요. 됐어요. 아니 근데 뭘 왜곡한다는 거야 도대체? MBC가 뭘 왜곡했어? 응? 뭘 왜곡했는데 한 번도 뭘 왜곡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잖아. 최근에 MBC가 그 뉴스에서 지금 내란죄를 피해서 갖고 간다고 해서 그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 형량은 사형입니다. 이 얘기를 엔딩 멘트로 쳤거든요. 근데 내란죄가 아닌 거를 뉴스 앵커가 내란죄가 아닌 상황에서 사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고발했어요, 보수단체들이. 쟤네들은 아직까지 내란죄가 아니라는 거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언론사가 내란죄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내란죄 사형은 맞는 얘기잖아. 맞죠. 거기 주어는 없잖아. 응.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그랬지. 윤석열 너 사형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런 게 다 왜곡이라는 거야. 왜 내란죄 사형은 맞는데 그 얘기가 왜? 그러니까. 아직 형사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바이든 날리면 했다고? 어. 그게 어떻게 왜 각자 뜻이에요. 온 언론이 다 그랬는데 그리고 외신까지 전부 다 바이든 날리면 그거 다 했는데 지금도 MBC한테만 그래. 어떤 음성확장지 그 시기 빼고는 아휴. 그게 바이든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하고 국민들이 없어요. 어? 참 진짜. 그런데 이 모든 게 MBC는 다 이걸 왜곡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 참 MBC도 그 이후에 수없이 짓밟혀 가면서 박문진에 의해갖고 8년 나갈 위치에 있다가 정신 차린 지 솔직히 막 1년 조금 넘었지. 그거밖에 더 됐어? 그전에도 MBC도 똑같이 윤석열한테 부역했었어. 당연하죠. 그러다가 뭐 이사진들 동원해가지고 팔아버린다, 민영화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니까 그때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MBC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방송들도 보고 이제는 노선을 갈아탈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지. 왜 멍청한 것 같아 보면. 사실 뭡니까? TBS도 김호준 총수한테 난리치더니 결국 없어졌잖아요. 근데 봐요. 그 김호준한테 손배 소송한대잖아. 자기들 없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 진짜. 아니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지능이 많이 떨어져요. 지능이 떨어져야.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야? 아니 왜 상식 수준만 돼도 안 할 짓을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4대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뭐야? 경찰, 판사, 검사,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언론까지 국회의원 뭐 이런 것들 아니야. 쉽게 말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들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4대 권력 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시험 보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고시 쳐갖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고 진짜로 뭔가 머리도 좋고 나름대로 그 감수성 내지는 판단력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고. 근데 지금 보면 이 새끼들이 더 멍청하고 더 공감력 없고 이제 더 억지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요. 이제 더 이상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당연히 똑똑하고 당연히 지혜롭고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시험만 잘 친 거예요. 시험 보기에 특화된 거예요. 시험 보기에. 그 서울대 법대는 최강욱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 우리 동문들만 싹 쓸어버리면 대한민국 편안해진다고. 어?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덕, 상식 이런 것들은 걔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 의식 앞에서 이제 다 무너진 거고 이제는 그러한 권위와 기득권 자체가 인정받지 않는 사회로 돌아가는 게 그게 진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 다닐 때 봐요.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인간성 괜찮은 애들이 있었어요, 막말로. 세상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어도 선생님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애들이 그냥, 가시나 성깔 더러운데 1등이야. 네 얘기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그- 전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도 지금 막 튀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가 있긴 했는데 아, 너는 눈이나 치워, 이 새끼야! 눈 왔을 국민의- 때 제설이나 제대로 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성명을 냈어요. 이거 나중에 다 내란 공보모로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왜 한지 알겠어. 왜? 이거 분명히 오세훈이 하자고 했을 거야. 왜냐면 다 같이 해야 같이 죽자. 같이 죽지. 왜? 나만 혼자 하면 난 어차피 날려서 날아갈 거지만 응. 명태균 조사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장직 던져놓고 그렇지. 나경원이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대선 후보 갈 거지만 근데 자기 혼자 하면 이상하잖아요. 어. 근데 홍준표도 끼워 넣어야 돼. 음.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봐. 박형준 부산시장, 다 명태균인데? 다 문제 있는 애들이네. 근데 다 명태균 묻은 애들인데 홍준표 대구시장, 김두겸 맞네. 울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렇게 다. 이것들이 내란죄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게 아니라 지들 스스로 명태균 관련자들끼리 개를 묻었네 이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안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내란을 불복해 보려고 하는 제2의 계엄이나 또 한 번의 어떤 정변을 노리는 거는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법 질서와 정당한 법 집행에 의해 갖고 한 놈 한 놈씩 무장 해제되고 체포되고 조사받고 처벌받을 거예요. 그 과정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년 반 이상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체포가 된 다음에 구속해가지고 1심 판결 받는데 한 6개월 걸리는 거고 또 2심 올라가면 그것도 한 6개월 걸리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형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형 살리는 거 가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됐든 누가 됐든 다 그런 기간들을 거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는 예전 같으면 그런 거겠죠. 검사가 기소를 대충 물르게 해줘가지고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에이. 앞으로 그런 그 물렁물렁한 법 집행 없어질 거예요. 일단 헌재부터 안 돼요. 헌재를 그리고 못 넘어. 일단 헌재도 파면이야. 헌재지만 헌재에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윤석열 집단에 대한 저기도 있겠습니다만 최민희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이죠.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들 관련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역 소환제를 입법으로 내놨어요. 근데 앞으로 국회의원 잘못하면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게 되면 이제 지 멋대로 지 혼자서 정치하는 것처럼 내란 속에 싸고도는 이런 짓거리 못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의 호칭을 공모한다고 하네요. 나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었어. 아니 이재명이라는 석동현 이름이 있는데 이재명을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라고 나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대신에 부를 수 있는 호칭을 해달래. 공모를 해가지고 당대표를 내가 절대 안 붙이겠다 이러면서 석동현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딱 봅니다. 그러면 뭘로 하냐? 대통령으로 하시자. 대표하기 싫으면 대통령이라고 해. 그래 앞으로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으로 부릅시다. 어처구니. 뭐 예비 대통령으로 하든가 아니, 뭘 예비 대통령. 그냥 기니까 그냥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해요. 아무튼 쟤네들의 어떤 발악의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이게- 유치뽕이야. 수준이 시간이 낮아. 가면 갈수록 유치해지고 약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저쪽 애들은 지능이 너무 떨어져.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랐을까? 멍청해. 저런 것들한테 우리나라 의회와 행정부와
재정을 만들어놨으니 나라 꼴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냐면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오면서 나라 살려놓으면 쟤들이 까먹고 살려놓으면 까먹고 이런 그만큼 살려놨기 때문에 얘들이 이만큼 까먹어도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은 분명히 진보 진영이나 국민들이 힘들게 해갖고 나라를 살려놓으면 지들이 잘해갖고 살려놓은 것처럼 해갖고 그러니까. 그 과실을 지들 걸로 다 따먹어요. 근데 예전에는 언론이 그렇게 써주니까 그냥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언론이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근데 저는 딴 걸 떠나가지고 되게 암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사회가 되게 민주적으로 많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사회로 들어서서 그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게 결코 헛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화된 이후에 흐른 시간 동안 우리 10, 20, 30 세대가 엄청난 민주 시민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알고 모든 봤더니. 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렸던 직접 야당 정치,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이긴 하지만 의원을 뽑고 내규를 만들고 대표를 뽑고 하는 과정 중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장을 열었던 게 민주당 당원들을 400만 이상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당원을 갖고 있는 정당 민주당이 그렇게 뽑아진 사람들, 그렇게 모여진 국회의원들을 갖고 저 살벌한 이 계엄 세력들을 지금 법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가 민주적 역량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정치만 보면 도대체 그 87년도에 와이셔츠 부대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 난리를 쳐놨던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 다시 되돌리는 거 아닌가, 우리는 막 그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가 않았던 게 사회 곳곳에 민주화가 퍼졌고 어쨌든 그리고 그 과정 동안 10, 20, 30이 민주 시민으로 자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10, 20, 30이 본인들이 태어나 보니까 민주주의 사회였고 그냥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속 편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결국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개인의 뭐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고 해외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국의 정치, 우리 스스로의 우리 국가의 정치를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걸 윤석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단순한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모든 면에서 막 외교, 정치, 경제, 치안, 내수 모든 거가 다 무너지는 상황을 봤는데 이게 결국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저쪽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욕해야지 통과시켜준다. 한남동. 한남동에 한남동 앞에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이재명 욕을 해야지 귀를 지나갈 수 어디 있게 해준다는 왔어요? 거야. 시위 왔어요? 탄핵 찬성에 반대해요? 그래서 와, 그 얘기하면 이거- 이재명 욕하면 그럼 보내줄게. 이 짓거리를 하고 뭐 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찰관이 옆에서 보고 빤히 놔둔다는 거야. 얘네들 수준이에요, 이게. 이런 거 찍어가지고 고발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놈들 찍어가지고 게시판에 올리세요. 매장을 해버리게. 에휴, 아무튼 근데 진짜 저쪽은 정말 수준이 떨어지긴 너무 진짜 더럽게 야해. 떨어진다. 예. 지능이 떨어지죠.